2012년 12월 17일 브라질. 한 남자가 한적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In 4 days, it'll be the last day of Earth, according to the Mayans. So we're hearing about lots of strange phenomena happening around the globe. What last day? You must be kidding me!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Oh my god!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빛기둥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2012년 12월 17일) 브라질 팔로티나 지역에서 목격된 놀라운 광경. 그것은 바로 지평선 끝에서부터 구름을 뚫고 하늘로 빛이 솟아있는 거대한 빛기둥이었다. 부채꼴 모양의 빛기둥은 낮에 나타나서 해가 질 때까지 그 모습을 유지했고, 푸른 하늘과 구름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정도로 강한 빛을 내뿜었는데, 언뜻 보기에도 그 길이는 수 킬로미터에 달했다. 그런데 Oh my god! It must be a sign of apocalypse. The end is near. We all gonna die. 목격자들은 빛기둥이 지구 멸망의 징조라고 믿었다. 브라질 팔로티나 지역에서 빛기둥이 발견된 12월 17일은 고대 마야의 달력에서 지구 최후의 날이라고 예언된 12월 21일이 불과 나흘 앞이었기 때문이었다. 마야 문명의 발생지인 멕시코, 과테말라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브라질에서는 마야의 달력에 예언된 지구 종말의 날을 믿는 사람이 많았고, 예언된 날짜에 가까워질수록 브라질 언론에서는 연일 종말의 징조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는 등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나타난 수수께끼 빛기둥은 브라질 사람들에게 곧 재앙의 징조로 다가왔고, 언론을 통해 브라질 전역에 보도된 이후 지구 종말이 닥쳐올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런데 수수께끼의 빛기둥은 브라질에서만 목격된 것이 아니었다.何雨降ってくるかな。あれ何なんそれ。 2012년 8월 18일 일본에서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거대한 빛기둥이 포착됐던 것이다. 대낮에 건물들 사이로 뻗어나온 빛기둥은 브라질에 나타난 빛기둥이 황금색 부채꼴이었던 것과는 달리 백색의 원통형 모양을 띠었고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치솟아 있었다. 그리고 2012년 5월 21일 칠레 크리스토 지역에서도 일본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한 형태의 황금색 빛기둥이 발견됐던 것이다. 이처럼 2012년 지구 종말과 관련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수수께끼의 빛기둥들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출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브라질 전역은 더욱더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You shouldn't be surprised at all because they can be explained by science. They're called sun pillars. 한 자연현상 연구가는 논란에 휩싸인 빛기둥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태양기둥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기둥이란 일출이나 일몰 시
태양빛이 대기 중에 수평으로 형성되어 있는 차가운 얼음 결정에 반사되면서 태양의 위 또는 아래에 빛의 기둥이 형성되는 자연 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기둥과 같은 원리로 밤에도 달빛이나 가로등에 의해 빛기둥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These are not sun pillars. There is no way this is natural phenomenon. 브라질의 저명한 기상학자 루이스 카를로스는 브라질에서 발견된 빛기둥은 자연 현상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Sun pillars are formed when ice crystals or snow are present in Earth's atmosphere. So they are normally formed in cold regions. That's why they mainly appear in the North or South Pole. 루이스 카를로스의 주장에 따르면 태양기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날씨가 대기 중에 얼음 결정이 떠다닐 정도로 추워야 하는데 12월 17일 빛기둥이 발견된 팔로티나 지역은 연 평균 기온 26도, 최대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습한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태양기둥이 나타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Look, usually sun pillars show up when it gets dark, but the Brazilian light pillars were witnessed in the daytime. 두 번째로, 태양기둥은 보통 해질녘에 형성될 뿐 아니라 기둥의 시작점에는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팔로티나의 빛기둥은 대낮에 나타났을 뿐 아니라 태양이 빛의 시작점보다 높은 곳에 떠 있었던 것이다. Then what do you think light pillars are? I believe they are artificial lightings. Really? Do you think artificial lightnings can be that bright? Yes, if it is a searchlight. 루이스 카를로스는 브라질의 빛기둥이 서치라이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두운 밤 최대 수 킬로미터까지 빛을 쏘아보낼 수 있는 서치라이트. 주로 경기장이나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서치라이트는 빛이 구름을 투하해 하늘로 뻗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하늘로 쏘아진 서치라이트는 강한 빛이 멀리 퍼지면서 부채꼴 모양을 띠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모양은 브라질의 빛기둥과 흡사했고 루이스 카를로스는 부채꼴로 퍼져가는 모양이나 각도, 빛의 세기를 봐 빛기둥이 서치라이트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Searchlight? I don't think so. The light pillars were definitely not artificial. 당시 빛기둥이 나타난 현장으로 파견됐던 정부의 조사팀은 빛기둥이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증거로 당시 현장을 조사했던 조사팀의 기록을 제시했는데 We combed the area, but there's nothing. No buildings, no lighting, nothing. We didn't see any artificial structure. 현장에 파견된 조사팀이 빛의 진원지를 찾아서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 일대에서 인공적인 시설물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현장에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본 결과 빛의 시작점 역시 지상이 아닌 공중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빛기둥은 서치라이트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It's a real sign of apocalypse. If it is neither this nor that. Oh God! Please spare us. I beg you. 결국
빛기둥의 정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자 브라질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빛기둥이 UFO가 사람들을 빨아들이기 위해 쏘아내는 빛이라는 주장과 다차원으로 이동하는 포털이라는 설, 각 나라의 정부가 비밀스럽게 개발 중인 플라즈마 무기라는 등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지만 그것들 역시도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후로도 수수께끼의 빛기둥은 전 세계 여기저기에 모습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2012년 세계 곳곳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수수께끼의 빛기둥. 과연 빛기둥들은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일부 사람들의 주장대로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개입된 것일까?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빛기둥들은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2009년 12월 9일 노르웨이 북부 핀마크 지역. 이른 새벽 마당으로 나온 한 남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Oh! What's that? 괴이한 나선형의 불빛이 어두운 하늘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노르웨이 핀마크 지역 상공에 떠있던 나선형 불빛은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불빛의 색깔은 푸른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회전하는 불빛의 중심부에는 블랙홀과 같은 검은색의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또한 나선형 불빛은 원뿔 모양으로 긴 꼬리를 들이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서치라이트의 불빛과 유사했으며 불빛의 중심부에서 꼬리 끝지점까지의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다. 하지만 나선형 불빛이 목격된 곳에서는 불빛을 쏘아 올린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노르웨이 북부 지역에 나타난 불빛은 노르웨이 서쪽에 위치한 투렌델라그 지역에서도 동시에 목격될 정도로 넓은 지역에 걸쳐 목격됐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이날 하늘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불빛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었고 Hello, is this the weather station? There is a really strange light in the sky. What on earth is that? Is this Finnmark Daily? There is a weird light. You've got to get out of here quickly. 노르웨이 언론사와 기상 관측소에는 정체불명의 불빛에 대한 문의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선형 불빛이 나타난 지 약 3분 뒤 하늘에 떠있던 거대한 불빛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This is strange light in the sky this morning. Oh, you saw it too? I was so surprised that I even called the weather station. What do you think it was? 날이 밝자 사람들은 새벽에 나타났다 사라진 정체를 알 수 없는 나선형 불빛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까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불빛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다. 이에 노르웨이의 기상학자와 천문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나선형 불빛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 학자들은 나선형 불빛이 오로라 현상이라고 주장했는데 오로라는 태양광에서 나온 빛이 공기 중에 퍼져서 빛을 내는 현상으로 주로 남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에서 목격되며
커튼이나 띠와 같은 형태로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난다. 나선형 불빛이 목격된 노르웨이 핀마크 지역은 오로라가 자주 발견되는 지역이었고, 따라서 학자들은 나선형 불빛 역시 특이한 모양을 한 오로라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A variation of the aurora borealis? That's nonsense. 그러자 노르웨이 천문학자 크누트 웨데가르드는 나선형 불빛은 오로라 현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첫 번째, 나선형 불빛의 지속 시간을 들었다. 나선형 불빛은 어두운 하늘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3분여 만에 사라졌는데, 이에 반해 오로라는 형성되는 시간만 최소 수십 분이 걸리며 그 현상이 짧게는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시간 동안 지속된다. 두 번째, 나선형 불빛의 특이한 움직임을 들었다. 나선형 불빛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였는데, 이에 반해 오로라는 마치 커튼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나선형 불빛을 들었다. 나선형 불빛은 호주,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목격됐는데, 이러한 사실이 오로라가 아닌 증거라는 것이다. 오로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돼야 하는데, 극지방에 위치한 노르웨이 핀마크 지역을 제외한 호주와 중국 등 나머지 지역은 자기장이 약해 오로라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크누트 박사는 나선형 불빛은 오로라 현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It's very unlikely that the spiral light was a natural phenomenon. I believe that it was produced during a missile test. 노르웨이 드럼세 지구 물리학 관측소 연구원인 토롤솔린 한센 박사가 나선형 불빛은 미사일 발사 실험 도중 발생한 불빛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탄도미사일 발사 시 기체 결함이 발생하면 연료가 밖으로 노출되는 일이 생긴다. 기체 밖으로 노출된 산화 알루미늄이 탄도미사일에서 발생한 열기와 만나 푸른빛을 띠게 되며 이후 높은 열을 내면서 하얀 구름과 같은 연기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기체에 결함이 생긴 미사일이 발사되면 나선형으로 비행하게 되고, 산화 알루미늄이 그 모양에 따라 노출되면서 나선형 불빛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르웨이 핀마크 지역에서 나선형 불빛이 발견되기 전날인 12월 8일 러시아 해군이 핀마크 지역 인근에 위치한 바렌츠해에서 탄도미사일 블라바를 실험 발사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나선형 불빛 연구가이자 천문학자인 조셉 P. 스키퍼가 한센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The spiral light was caused by a missile? That's the most ridiculous thing I've ever heard. 그는 나선형 불빛이 미사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셉 박사는 첫 번째로 미사일 실험 발사 횟수를 근거로 제시했다. Check this out. Russia does missile tests on a regular basis. But how come the blue light was only found on December 9th, 2009, if it was the outcome of the missiles? What about the other days?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해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실험 발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인근 지역에서 나선형 불빛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호주나 중국 등지에서 발견된 나선형 불빛의 경우도
주변 지역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다는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미사일의 잔해를 들었다. Yes, a missile explodes with enormous heat, but it doesn't burn the whole body. That's why we get remains like this.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면 폭발로 인해 기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된다. 때문에 미사일이 발사된 지역에서는 미사일의 잔해들이 발견되는데 나선형 불빛이 목격된 주변에서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세 번째로 미사일 발사 실패 시 발생하는 불빛의 모습을 제시했다. 세계 각지에서 목격된 나선형 불빛은 선명하고 완벽한 나선형의 소용돌이를 만들며 공중에 떠 있지만 이와 달리 미사일은 연료 폭발 당시 생성된 연기로 인해 그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들어 조셉 박사는 나선형 불빛은 미사일 발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Then what do you think the light was? I think it's the traces of UFO activity. UFOs? 그리고 조셉 박사는 나선형 불빛이 UFO가 남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UFO의 특이한 비행 방법을 들었다. UFO는 지구의 일반적인 비행체와 다르게 사선으로 움직이거나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는 등 중력이나 관성과 같은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UFO 중에서도 나선형 비행을 하는 것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그 UFO가 남긴 흔적이 바로 나선형 불빛이라는 것이다. 이후에도 나선형 불빛의 정체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정체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나선형 불빛. 과연 미사일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UFO가 남긴 흔적일까? 그 정체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00년대 중반 미국. Here we go. Train is approaching. I'll need you to step back.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하던 철로 제동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기차 사고로 사망하고 마는데 그 후 기찻길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빛이 목격되기 시작한다. (2010년) 미국 미시간주 홀딩. 도시 외곽의 외진 도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This is the right spot that you can see it, right? Do you think it'll appear tonight? 그 이유는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였는데 Oh my gosh! The people were right about the light. 그랬다. 그들은 어떤 빛을 보기 위해서 온 것으로. 그 빛은 밤마다 나타나는데 매우 밝아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며 때로는 춤을 추듯 움직이는 등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빛을 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 이 빛은 도시의 이름을 따 폴딩 라이트로 불렸고, 실제로 폴딩 라이트가 목격되는 도시 외곽의 도로에는 빛을 볼 수 있는 장소란 편말도 세워져 있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폴딩 라이트가 처음 목격된 것은 1966년으로 What's that? It looked like a light.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던 학생들이 우연히 멀리서 반짝이고 있는 빛을 발견했는데 The yellow color. You see this light? It's a white. Maybe there is something over there. Or maybe someone shining a light or something? 처음에는 누군가 불빛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Look, there is nothing here. I'm sure it was around here. I guess we saw it wrong. 그러나 빛이 나던 곳 주변에는 사람도 없었고 빛을 낼 만한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후에도 Hey, what's that light? This isn't the first time I've seen the light. Really? But there's nothing out there. There's nothing over there. Wait, there's a light there. Wow! Why is that light so bright? Oh boy! It's moving! 정체불명의 빛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심지어 그 빛을 찍은 사진까지 공개되는데, 이에 경찰들이 나서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빛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에 미스터리한 빛의 정체를 둘러싼 의문은 점점 커지는데, 그런데 그 후 뜻밖의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So yeah, it's like yeah. But you know what? The light we saw? I heard it's the ghost of a dead man. Brakeman. I heard there's dead man of a ghost there. 그 빛이 어떤 남자의 원혼이라는 것이었다. 그 소문에 따르면 빛이 목격되는 문제의 장소는 원래 기찻길이었다고 하는데, 당시는 자동으로 철로가 바뀌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으로 철로 제동수가 직접 철로를 바꿨다고 한다. 폴딩 외곽에 있는 기찻길에도 철로 제동수가 있었는데, Train is approaching! I'll need you to step back! Train is approaching!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밤늦은 시간까지 그곳을 지켰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Train is approaching! I'll need you to step back! Ma'am, please step back! Train is coming! Attack! Ah! 그는 손전등으로 기차가 들어온다는 신호를 알리다가 그만 기차에 치여 사망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People say it's the ghost of the dead brakeman, and he's still shining his light there today. 이에 그 철로 제동수의 유령이 나타나 불빛을 비춘다는 것이었다. I heard a different story. Really? I heard it's the ghost of grandparents searching for their lost grandchild. 한편 일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는데,
손자를 잃어버린 어느 노 부부가 평생 손자를 찾아다녔지만 How am I going to die in peace? I still don't know where the James is. 끝내 찾지 못한 채 죽었고 That's why they're still searching for the lost grandchild. 이에 유령이 된 노 부부가 손자를 찾고 있는 불빛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밖에도 폴딩 라이트가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낮은 고도에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으며 자유자재로 모양과 빛의 세기를 바꾸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모습이 UFO와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갖가지 주장이 등장하는 가운데 2010년 Holding lights? That's interesting. 폴딩 라이트에 대한 기사를 본 미시간 테크놀로지컬 대학 전기공학과 학생 제레미 보스가 이 폴딩 라이트의 정체를 밝히겠다며 나선다. 그리고 그 후 So, I found out the mystery of the Paulding lights. It's none other than the automobile headlights. 뜻밖에도 그는 폴딩 라이트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라고 밝히는데 폴딩은 평균 습도가 80%에 달하는 곳으로 평소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안개나 구름 등에 반사되어 보이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 후 이를 확인해 본 결과 Now turn on your headlights. But that looks a bit different from the Paulding light. 빛의 움직임과 빛의 세기가 계속해서 바뀌는 점 등은 여전히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는데 그 후 한 TV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을 섭외해 다시 한번 폴딩 라이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폴딩 라이트를 보기 위해 그곳을 찾고 있다고 한다. I wonder what the light is. 미국 미시간주의 폴딩에서 목격된다는 미스터리한 빛 폴딩 라이트. 현재까지도 이 빛의 정체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폴딩에서는 계속해서 이 빛이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